공격 헬기 중에서 최강의 헬기를 꼽으라면 10명 중에서 9명은 아파치 헬기를 꼽을 것입니다. 아파치 가디언의 AN/APG-78 롱보우 사격 통제 레이더는 회전 날개 축 위에 달렸는데 아파치 가디언은 언덕 뒤에 숨은 뒤 롱보우 레이더로 최대 12km 떨어진 적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256개의 움직이는 표적을 식별한 뒤 이 가운데 16개 우선 목표를 가려낼 수 있는 정확한 눈을 지녔습니다. 또한 공격력도 어마어마한데 AGM-114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은 마하 1.3의 속도로 최대 10km까지 날아간 뒤 400mm 이상의 강판을 뚫을 수 있어 전차에겐 저승사자라고 불리웁니다. 미국은 이 미사일을 무인 항공기에 달아 테러리스트나 반군 지도자를 암살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M230 3mm 기관포 1문과 하이드라 7mm 로켓의 화력도 만만찮습니다. 이 밖에도 적의 항공기가 나타나면 AIM-9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로 스스로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최강의 공격 헬기가 실제로 작전에 참여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또 아파치 헬기가 뜨면 북한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전도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아파치 헬기를 전설로 만든 작전은 바로 두 번째 작전 걸프 전쟁에서의 Operation Desert Shield, Operation Desert Storm, 즉 사막의 폭풍 작전입니다. 아파치 헬기의 생산량 중 수출품을 제외한 821대에서 227대라는 4분의 1을 투입한 작전이었습니다.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군을 섬멸, 격퇴하고 쿠웨이트를 해방하는 것이 목적인 작전이었습니다. 미국 육군은 전쟁 중 여러 종류의 헬리콥터 1193대를 투입했는데 그중 227대가 아파치 헬기였습니다. 아파치 헬기 대부분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기지에서 발진했고 이라크군의 차량 500대, 장갑 차량 500대, 대공화기 진지와 참호 65곳, 항공기 10대, 헬리콥터 12대를 지상에서 격파하는 헬기로는 가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전과를 기록합니다. 또한 부시 대통령이 개전을 선언하기 직전에 다국적군이 공중작전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아파치 헬기를 투입하여 심야에 이라크의 방공설비를 파괴합니다. 이는 역사에 남을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작전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자면 공군의 MH-53J 페이브 특수전 헬리콥터로 육군 제101 공정사단 제1대대의 아파치 헬기를 공격 표적 근처까지 선도했습니다. 국경을 넘어 목적지까지 편도 90분의 거리를 비행했고 경로상의 재보급 지점을 설정하지 않고 보조연료 탱크 1개, 로켓 포드 1개, 헬파이어 8발을 장비하고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아파치 헬기 4대와 페이브로 헬기 2대가 1월 17일 오전 0:56분 사우디아라비아의 기지를 이륙, 이어서 다른 5대도 이륙하였고 고도 15m, 220km 속도로 작전 지역으로 나아가서 표적의 약 20km 앞에서 대기했습니다. 오전 3시에 다국적군 사령관 호너 중장이 공격 명령을 내리자 오전 3시 27분에 이라크군 레이더 진지 2곳을 헬파이어로 파괴합니다. 기습작전의 성공이었고 적군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이라크는 세계에서 가장 고밀도한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었고 서방과 관계가 우호적이었던 시절 프랑스의 도움으로 방공망들을 거미줄같이 체계적으로 통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미군은 먼저 이라크의 방공지휘 시설과 발전소들부터 무력화시켰고 머리가 잘려진 이라크의 레이더와 지대공 미사일들은 다국적군의 방공망 제압작전에 의해 각계격파당하고 수천 문의 구식 대공포들은 그저 한 발이라도 맞추자는 심정으로 허공을 향해 불을 뿜을 뿐이었습니다. 작전 성과는 앞서 언급했듯이 이라크군의 차량 500대, 장갑 차량 500대, 대공화기 진지와 참호 65곳, 항공기 10대, 헬리콥터 12대를 지상에서 격파합니다. 그렇게 오퍼레이션 데저트 스톰 작전을 성공리에 마친 아파치 헬기는 작전이 끝나자 세계 최강의 공격 헬기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공격 헬기 중에서 최강의 공격력을 자랑하는 아파치 헬기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북한에게는 더 없는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복잡한 지형을 함께 생각해보면 주간, 야간, 심지어 악천후마저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느닷없이 튀어나와 보병, 기갑, 포병, 공병, 방공 등 병과를 가리지 않고 공격할 수 있는 아파치는 북한 육군에게 저승사자나 다름없습니다. 더구나 롱보우 레이더와 헬파이어 미사일이 결합된 아파치의 화력 집중 능력으로 넘어가면 북한군은 더욱 배겨낼 도리가 없습니다. 북한군의 재파식 전술은 자신들의 전형 군단들을 남침 일선에 투입하여 방어선에 구멍을 만들고 그 뒤 파주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철원군 등의 평탄한 지형에 형성된 돌파구를 통해 한국군의 전방 부대가 병력을 재편하여 방어전을 재개하기 전 전차 3천에서 4천여 대가 주축이 되는 대규모 기계화 군단들을 신속하게 투입하고 그 뒤를 교도사단들이 뒤따라 제2전선 자체를 점령하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MLRS나 아파치 같은 무기체계는 1980년대 냉전 시절 유럽의 대평원 지대를 가득 메우며 달려올 소련군 전차 수천 수만 대에 기갑 웨이브를 저지하기 위해 개발된 무기체계들입니다. 문제는 북한군에 앞서 작전대로라면 허망한 작전이 됩니다.
평야 지대에 대규모 전력을 집중했다가는 아파치의 화력에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수십 대의 아파치가 한꺼번에 쏟아붓는 수백 발의 헬파이어들이 롱보우 레이더와 데이터 링크를 통해 한 발씩 개별 유도되며 대단히 높은 확률로 명중하게 됩니다. 간단히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한국군의 아파치 2개 대대 36기가 한 번 뜰 때마다 북한군 전차 장갑차는 288대에서 576대씩 박살이 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현실은 산술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전차만 잡아야 하는 것도 아니기에 명중률을 보수적으로 크게 낮춰 절반 이하로 잡는다 해도 기가별 단 1에서 2개씩은 증발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 전까지 헬리콥터는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면 아파치 헬기가 등장하고부터는 대규모 작전에서도 보조 개념이 아닌 주력 화력으로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걸프 작전에서의 성과로 아파치 헬기는 세계 최강의 헬리콥터가 되었고 다양한 개량으로 현재도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아파치 헬기 36대를 추가 구매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36대에서 72대로 늘어나는 것이죠. 또한 2022년 9월 2일 146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아파치 헬기 성능 개량 사업추진 기본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사격 통제 레이더 9개 도입을 의결했습니다. 사실상 롱보우를 도입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것으로 한국의 헬기 전력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